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편안하게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 증시는 슈퍼위크가 될 전망입니다. 경주의 에이펙 정상회담, 또 미국의 금리 결정, 줄줄이 빅테크 실적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뉴욕 증시가 대단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7,000선을 넘어섰습니다. CPI가 발표됐는데 물가가 예상보다 완만한 상승을 기록을 하면서 또 이번 회의에 금리 결정, 2차례 금리 인하가 될 예정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졌고요. 장중의 S&P 500 지수는 6,800포인트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뿐만인가요? 나스닥 지수는 1% 이상 강세를 나타내면서 3대 지수가 모두 불꽃 축제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번 주에 대내외 이벤트 속에서 전략대 저희와 꼼꼼하게 세우시죠. 출발합니다. 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CPI 데이터가 정해졌던 날짜에 발표되지 않고 미뤄서라도 발표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나 봅니다. 지난 금요일장 CPI를 확인한 이후에 앞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가 더더욱 가팔라질 것이다 라는 투자자들의 베팅에 따라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과연 파월 의장이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대로 앞으로 연준의 금리 경로를 그려주게 될지 이번 주에 확인을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 밖에도 계속해서 실적 시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가 시장을 조금 더 위쪽으로 끌어올려줄 수 있을 것인가도 이번 주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주가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말씀 주신 대로 빅테크주 5 가운데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고요. FOMC, 거기다가 미중 간의 정상회담까지 그야말로 슈퍼위크라는 말도 모자라고 메가위크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쁜 일정, 그 가운데서 많은 변동성들이 예정이 되는데 과연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일단 지난 금요일 시장 상황부터 점검하면서 세워보시죠. 이날 3대 지수, 물가 지표에 안도를 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화가 됐고요. 그러면서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로 직행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1.15% 상승하면서 23,200포인트 선을 뚫어내고요. S&P 500 지수 역시 0.8% 가까운 상승, 6,800포인트 선을 단 9포인트 남겨둔 채 종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됐던 9월 CPI 확인을 해보시죠. 전월비 0.3%, 전년비 3% 각각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변동성이 높은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역시도 0.2%와 3%로 각각 예상치를 0.1%포인트씩 하회한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물가가 그래도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적게 나오자 시장에서는 이번 주 그리고 12월에 연준이 금리를 내려줄 거라는 기대감이 강화됐습니다. 방금 전에 CME 페드워치 툴에 반영되어 있는 그 가능성을 확인해 보니까요. 이번 주에는 96.2%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12월의 경우에도 91.7%의 확률로 금리 인하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50bp 빅컷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5% 가까이 반영되고 있다는 특징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가가 예상을 밑돈 점은
자, 긍정적입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연준의 목표치인 2%는 여전히 꽤 의미 있는 격차를 벌리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 특히나 저소득층이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날 미시간대가 발표한 소비자 심리지수는 53.6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라는 데에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앞서 발표됐던 9월 수치, 그리고 예비치와 대비했을 때에도 조금 더 감소된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3%대로 고착화된 가운데 이 생활비 부담이 소비 심리를 짓누르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겠죠. 히트맵을 열어서 종목들의 표정 살펴보겠습니다. 이날의 주인공은 단연 알파벳이었습니다. 엔스로픽과의 초대형 계약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었는데요. 차세대 클로드 모델에 이 구글이 만든 TPU를 100만 개 이상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죠. 금액으로는 수백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수십조 원 규모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관련 기대감이 시장에 앞서서도 조금씩 흘러나오기는 했는데 실체가 확실하게 컨펌됐던 것은 이날 처음이었다 보니까 구글의 주가는 2.7% 가까운 급등으로 진행이 됐고요. 이 뉴스에 함께 주가가 움직인 종목이 바로 브로드컴이 되겠습니다. 브로드컴은 구글의 TPU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함께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 2.9% 가까운 급등이었고요. 이번에 엔스로픽이 새로운 AI 모델에는 구글의 TPU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서도 기존 AI 모델을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칩을 계속 사용하겠다라고 함께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주가도 2%대에 함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반도체 섹터 내에서 그 밖의 종목들도 동반 강세가 두드러졌는데요. 특히 마이크론, 전날 실적을 발표했던 인텔이 이 개인용 PC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죠. 이에 따라 D램과 낸드 수요 강세, 가격 강세 지속에 대한 전망 힘입어 마이크론의 주가 6% 가까운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정작 전날 호실적을 내놨던 인텔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익이 갑작스럽게 증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이지 이게 자체적인 동력 때문은 아니었다. 따라서 일회성에 불과하다라는 해석이 곧 지배적으로 변화가 되면서 상승분을 전부 반납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실적 발표 이후 하루하루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전날 강세를 보였다가 이날은 3%대 밀려났고요.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에 이 시장에 어떤 관심이 쏠리는 날이면 주가가 오르고 반대로 당장의 4분기 실적이 어떻겠는가에 대한 걱정의 무게가 실리는 날이면 이렇게 하락으로 표정을 짓는 테슬라입니다. 바로 아래에는 포드가 강력한 실적을 발표한 뒤 12%대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우측으로 쭉 이동해서 유틸리티 섹터 내에서 전력망 업체들의 주가가 일제히 강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규제 완화를 언급한 영향이었는데 데이터 센터의 전력망 연결 심사 기간을 60일로 제한하는, 그러니까 신속한 심사를 허용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들 나왔습니다. 오클로의 주가 역시 9%대의 동반 급등이었고요. 자, 이제 이번 주 일정 확인해 봅니다.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증시 민감도가 가장 높은 이벤트는 역시 미중 간의 정상회담, 한국에서 10월 30일 목요일에 개최가 됩니다. 트럼프의 첫 아시아 순방 일정은 말레이시아를 먼저 갔다가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고요. 한국에서 한미 정상회담, 그다음에 한중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순서로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국과 빅딜 혹은 합의문을 발표할 때마다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에 유념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 젠슨 CEO의 이 GTC 연설이 되겠습니다. 28일 화요일에 개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곧바로 한국으로 날아와서 에이펙 CEO 서밋에서도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 에이펙 CEO 연설은 31일인 금요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특히 젠슨이 가지는 이 연설은 시장을 움직이는 파워가 굉장히 세죠. 여기에서 양자 컴퓨터, AI, 로봇, 반도체 관련한 주제들이 나올 때마다 관련주들의 시세가 들썩인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 밖에는 29일입니다. 연준의 FOMC 기준금리 결정이 이뤄지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아침에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죠. 이번의 관건은 금리야 내리겠지만 QT 종료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가 여부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QT 종료가 발표된다면 본격적인 유동성 장세에 트리거가 걸릴 수 있다는 데에서 주목이 필요하고요. 같은 29일 실적 발표로는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예정되어 있고요. 다음 날인 목요일에는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즉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이번 주가 끝나면 M7의 실적이 전부 다 공개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벤트들에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섹터 혹은 종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ETF를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미중 정상회담, 만약에 제가 희망편이라고 써놨는데 정상회담이 잘 진행이 되고 합의에 도달하게 된다면 가장 수혜를 볼 만한 업종으로는 반도체주들의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생각해보면 트럼프 일기 당시에도 트럼프 집권기 동안에 가장 많이 변동성을 보였던, 그래서 투자하기가 너무나 까다로웠지만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니 가장 강했던 섹터가 바로 반도체 업종이었거든요. 이 개별주 투자가 어려운 경우 대표적인 ETF는 SOXX 그리고 SMH 이 두 가지 ETF가 있습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엔비디아의 비중을 비교적 적게 가져가느냐 아니면 압도적으로 많이 들고 가느냐. 그러니까 주도주로서 엔비디아라는 종목이 가지는 메리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SMH를 조금 더 매력적인 옵션으로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SOXX의 경우에는 그 밖에 마이크론과 퀄컴, 램 리서치 등 대표적인 반도체 종목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만한 ETF라서 가지고 왔고, 그리고 반대로 좀 조정을 받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업종으로는 히토류주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좋아진다면 히토류 관련주들은 상대적으로 가져가게 될 만한 미래의 어떤 메리트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히토류주들 모아놓은 ETF로는 REMX라고 하는 ETF가 있습니다. 특히 이 ETF의 홀딩 내역을 확인해 보시면 종목들에 대한 공부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젠슨왕의 GTC 기조 연설, 이번에 예상되는 한 가지 토픽이 바로 양자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만큼이나 공부하기가 어렵고 까다로운 분야가 없는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ETF로는 QTUM, 퀀텀의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의 이 ETF의 보유 종목들을 확인해 보시면 리게티부터 요즘에 핫한 D-Wave, 거기에다가 아이온Q까지 대표적인 양자컴 관련주들을 다 들고 있으니까요. 함께 들여다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국과 일본 간의 정상회담 역시나 예정이 되어 있죠. 잘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이번에 신임 총리가 나왔습니다. 신임 총리가 지금 이제 올라오자마자 가장 먼저 주력하고 있는 분야가 방위비 증액 이슈이거든요. 이 방위비를 늘림에 따라서 미국과 이번에 일본 회담에서도 방산과 관련된 토픽에 주안점이 놓여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일 회담에 따라 방산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에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글로벌 방산주들에 다 함께 투자할 수 있는 ETF로는 대표적으로 SHLD라는 티커명을 가지고 있는 슈드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슈드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들고 있는 종목은 팔란티어 9.1%의 비중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RTX가 2등 8.4%의 비중
비중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라인메틀과 록히드 마틴 그리고 노스롭 그루먼 등의 보유 종목들이 체킹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반드시 챙겨보셔야 할 ETF까지 챙겨봤고요. 주말 사이 이루어졌던 미중 간 실무진 회담 내용 지금부터 혜은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제 이번 주는 연준이 FOMC를 진행하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10월에 즉시 QT를 종료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준의 총 자산 규모가 2022년 고점을 찍고 이후에 지속 감소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QT의 즉시 종료는 아무래도 기정된 사실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위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 박스 안에서 계속해서 완만하게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연준의 총 자산 규모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래쪽에는 여러 가지 색깔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빨간색은 은행 예금의 잔고를 나타내는 추이입니다.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고점을 찍고 완만한 감소세 이어가고 있고요. 재무부의 일반 계정은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란 색깔선 영래포 잔액은 급감세를 보여주는 최근의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2024년부터 2025년에 들어서기까지 지속적으로 감소세입니다. 자, 따라서 이번 QT 종료에 따라서 유동성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연준이 긴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제한적이다라는 부분도 함께 맞물리면서 QT 종료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자, 그렇다면 그 안에서 수익률이 좀 올라가고 있는 쪽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블룸버그 통신에 미국의 국채지수 월별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올 들어서 채권 수익률이 4달 연속 플러스권 유지가 되고 있고요. 10월 역시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채권 시장의 랠리를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계속해서 채권 국채지수의 월별 수익률도 올라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실적 정말 중요한 한 주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체린 앵커가 메가위크다라는 표현도 함께 써줬는데요. 매그니피센트 7 종목 가운데에서 5개 종목이 실적 발표를 내놓습니다. 이번에도 과연 증시를 이끌어줄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일 텐데요. 시장의 기대치는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적이 기대에 부합하더라도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꺾일 경우에는 주가가 그대로 반응하는 양상을 최근 실적 시즌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2023년에서 2024년 사이에는 강한 실적 성장세를 보여왔는데 2025년 3분기 기준의 예상 성장률은 2023년 초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관건은 기술 대형주의 AI 투자 효과가 지속되면서 시장을 추가적으로 상승의 영역으로 이끌어줄 수 있을까일 텐데요. 매출은 상당히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빅테크 일부 기업들의 경우에는 AI 수익화 논란을 점차적으로 씻어내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버라던가 전력이라던가 캐펙스 확충 여러 가지 경쟁 상황 안에서 고비용 구조 때문에 이러한 매출 성장 부분을 상당히 상쇄하고 있다는 것도 지적으로 나오고 있죠. 따라서 이번 M7 실적에서 어떤 실적 결과가 나오고 앞으로의 가이던스 그리고 캐펙스 규모는 어느 정도까지 발표하는가가 주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보시면요. 자, 그런데 M7 기업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크게 캐펙스 투자를 늘리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사상 최대치에 근접한 레벨의 투자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까지 지금 그래프가 상당히 높은 레벨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각사 모두 사상 최대치에 근접한 투자 규모를 나타내고 있고요. 4개사 합산 투자액은 3분기 기준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실적 시즌 어떤 결과들을 좀 포인트를 잡고 봐야 될까 이러한 내용들까지 자세하게 들여다봤는데요. 첫 번째 헤드라인, 미국과 중국 사이의 주말 사이 굉장히 긍정적인 무드가 발표가 됐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의 관련 발언 내용 함께 체크하고 오시죠. Meeting that I've had with my Chinese counterpart, the Vice Premier, Hu Lifeng, and we covered a wide range of issues, and I think we've reached
a substantial framework for the two leaders who will meet in Korea next Thursday. So, on the table, the president had given me maximum leverage when he threatened 100% tariffs if the Chinese imposed their rare earth global export controls. So I think we have averted that, so that the tariffs will be averted. And we have a regular quarterly meeting with the Chinese. It was scheduled for November 10th. Or before November 10th. I don't think we will have to have that. So we have been rolling the tariffs quarterly. So we agreed on that. We also agreed on substantial agriculture purchases for U.S. farmers. We agreed that the Chinese would begin to help us with the precursor chemicals for this terrible fentanyl epidemic that's ravaging our country. So I would say that it was a very good meeting overall. 네,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 내용 체크하고 왔습니다. 주말 사이 있었던 말레이 회담에서의 미국과 중국, 양국 사이의 공감대 어떤 내용에서 나왔는지 함께 들여다보시죠. 관세 포인트로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100% 관세 부과 위협을 해오던 것을 사실상 철회한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이야기를 그대로 믿으시진 않겠죠. 정말 협상 내용에 사인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이 이슈가 쭉 이어지게 될 것인지 여부는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에이펙 정상회담 기간까지는 이러한 긍정적인 무드가 이어지진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펜타닐의 경우에는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것과 함께 미국이 관련 관세 20% 부과해 오던 것을 완화할 가능성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해운 서비스에 대해서도 특히 중국산 선박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해 왔죠. 그러한 부분들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함께 자리하고 있고요. 대두와 히토류에 있어서의 진전이 이번 말레이 회담에서의 가장 큰 공감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중국이 대규모 대두 구매를 재개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히토류의 경우에는 수출 통제를 1년 동안 유예할 것이다. 이런 내용도 확인이 됐습니다. 에이펙 회담에서는 추가적으로 평화에 대한 구상, 틱톡 매각과 우크라이나 지원과 같은 포괄적인 의제를 함께 논의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전하고 있죠. 어쨌거나 미국과 중국 사이의 이러한 갈등 상황이 시장에 큰 불안 요소로 작용했던 만큼 에이펙 이후로 시장의 고점을 좀 높여줄 것으로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일단 에쿼티로 대변이 되고 있는 전문 투자자 47%는 향후 12개월 동안 미국 주식이 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1997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미국 주식이 지속적으로 사상 최고치 레벨 이후에도 조금 더 상방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쪽에 시장은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이펙이 시장 고점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중국은 한편으로는 AI 패권 다지기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도 포착을 할 수가 있죠. 창신 메모리와 화웨이가 중국의 2026년 AI 메모리 도약을 앞두고 HBM3 협력에 나선다라는 소식입니다. HBM3 개발은 2027년에 완료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HBM4까지 SK하이닉스가 공개를 하고 있는 만큼 HBM3가 2027년에나 완료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지연된 일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사실 이런 협력 소식 자체가 아주 큰 위협이 되진 않는데요. 어쨌거나 중국 자체적으로 뭔가 그 안에서 하나하나 부품을 조달하고 AI 관련한 패권을 계속해서 다져나가려는 움직임 자체는 분명히 포착이 되고 있다는 점은 함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이어가 보겠는데요. 지금 미국은 AI 패권을 더 확실하게 다지고 중국과 같은 다른 국가들을 좀 뒤로 더 밀어놓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행보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전력 확보인데요.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막대한 전력을 확보하고 그 인프라를 다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데이터 센터와 인프라 관련 영향권의 여러 가지 종목들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연결을 신속화하는 방침을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했는데요. 데이터 센터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에 대응해 데이터 센터 전력망 신규 연결 과정의 극적인 신속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장관 크리스 라이트는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에 보낸 공식 문서 초안 규칙에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개통 심사 기한을 최대 60일로 제한해서 신속 처리하도록 강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도 우리 기업에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가 발표가 됐는데요. 현대건설이 관련한 수주를 확보했다. 대형 원전 관련한 이 전력 수주를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반응도 함께 눈여겨보셔야 될 텐데 지난 금요일장에서 이미 관련 종목들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전력, 배선, 송배전 기업들 그리고 SMR 기업들까지 일제히 주가가 반등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미국 에너지 부의 통큰 결정 함께 들여다보시죠. 데이터 센터의 전력 개통 심사 기한을 최대 60일로 제한해서 신속 처리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기존에는 전력망 신규 연결 인허가에 들어가는 기간이 수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연됐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대 60일이라는 굉장히 파격적인 숫자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송전과 변전 인프라 그리고 배전 장비와 IT 솔루션 기업들까지 전방위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전력망 기업들 지난 금요일장의 주가 반응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컨스텔레이션은 6.4% 강세였고요. 비스트라 5.3%, NRG 에너지도 4% 강세 흐름을 띄었습니다. 그 밖에도 오클로가 9% 넘게 뛰어 올랐고요. 뉴스케일 파워는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 흐름이었습니다만 0.5% 강세, 나노 뉴클리어처럼 SMR 기업들 4%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원자력 관련주라던가 신규 발전소에 대한 기대 강화되고 있는 흐름 안에서 앞으로 향후에 또 한 번 이들 기업들이 주가에 추가적인 펌핑을 그려줄 수 있을 것인가 함께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